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유라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유라테크는 주로 내연기관의 엔진 속에 들어가는 이 점화 프로그나 같은 이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금 자동차의 이 대세 흐름이 전기차와 친환경차로 가고 있는데요. 이 내연기관 속의 엔진 속의 부품이다 보니까 점점 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그런 회사였죠. 하지만 이 회사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함께 개발을 하고 그 부품을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없어지는 내연기관 엔진 쪽 부품이 그 지금 대다수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, 이쪽이 줄어드는 것만큼 전기차 쪽 부품도 빠르게 늘어나길 희망하고 있었죠. 하지만 이러한 교체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게, 워낙 내연기관 판매량이 많고 전기차 판매량은 아직은 그 10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전기차 부품만으로는 내연기관이 사라지는 속도를, 그러니까 내연기관 부품이 사라지는 것만큼을 그 커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. 이 말 뜻은 자동차 부품업체, 특히 엔진 쪽, 내연기관 쪽의 부품업체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이 업체를 보시면 전체 그 매출 중에 이 점화 부품, 즉 자동차 엔진 속에 들어가는 이 점화 부품이 전체 60%를 차지했습니다. 요번 1분기 때 보시게 되면. 그리고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전기차 내, 자동차 내에, 전장화된 자동차 내에 그 전기 전달 케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부분이 한 10% 정도 돼요. 그리고 이러한 그 엔진 부품 중에 그러니까 점화 쪽에 관련된 부품들이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 유라테크의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죠. 그 작년까지는 적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1분기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실적을 냈는데요. 이게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를 잘 판 것도 있지만,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전기차 부품들이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. 매출 외형을 보셔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매출 외형도 늘어났고, 영업 적자에서 그 흑자 전환하는 데서 성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분기 순이익도 작년엔 6억 정도에 불과했지만 요번엔 26억이나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증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죠. 그만큼 이 유라테크는 이 코로나 시기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최대주주는 무려 1가족인데요. 69.70%, 즉 70% 정도를 갖고 있고 유통가능 주식수가 30%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이 말뜻은 앞에서도 여러 종목의 설명을 드렸지만, 최대주주 지분이 70%씩이나 되는 건 이 실적이 좋아질 경우 조금만 주식을 사도 품절주가 돼버린다는 겁니다. 이 품절주가 된다는 건 그 기업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주가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이 유라테크는 이 말이 이제 유라테크 하나뿐이지, 유라엘텍이나 유라케이블, 유라코퍼레이션 여러 회사들이 같이 있는 그룹사입니다. 자동차 이 부품 쪽에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고, 이쪽에 다양한 계열사를 두고 있는 그룹사죠. 자,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사업을 재편하면서 이 내연기관 부품, 그러니까 기존의 완성차 부품업체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부품업체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이런 변화는 말 그대로 시장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고, 이에 따라서 여기에 적응하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데 성공한 회사들은 살아남겠지만, 그렇지 못하고 기존 내연기관 부품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업체들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돼 버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라테크는 중견기업으로 이 점화코일이라는 기존 내연기관 부품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, 여기서 수소차나 전기차용 COD 히터나 전자식 레졸버 같은 부품들을 개발하면서 이 전기차 부품업체로 이제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표현이 맞겠죠. 그러니까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다 한 가지 더,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EU 쪽이나 미국마저도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이 판매 중단 시기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동차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속속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중단을 얘기하고,
이후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걸 선언을 하고 있죠. 뭐 가장 빠른 게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, 이 도요타는 이미 2025년 이후 순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판매 중단을 하겠다고 얘기했고,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엔진으로만, 내연기관으로만 운영하는 차는 이제 퇴출시키겠다는 걸 가장 먼저 말을 했죠. 그만큼 도요타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가져가고 자신도 있고 능력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기존 내연기관의 빈자리를 채워 넣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는, 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중국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. 그 이유는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에만 집중하는 부분도 있고, 내연기관,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차를 일찍 포기한다기보다는 미는 걸 중단해 버린 게, 결국은 이 하이브리드 분야에선 도요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. 왜냐면 중국 시장에서 이 1성급 도시들은 그래도, 그러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1성급 대도시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좀 있지만, 2성급 도시로 가버리면 이런 전기차 충전 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. 즉 중국 내에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1성급 도시에서만 팔릴 뿐이지 2성급, 3성급에서는 전기차가 거의 굴러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성급, 3성급 도시에서 혼다와 도요타의 이 전기차,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들이 잘 팔리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도요타가 전 세계 1위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죠. 자, 그리고 다른 볼보나 포드, GM 같은 미국 자동차들도 2030년과 35년에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이거 현대차도 가장 늦게 내연기관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죠. 이 말은 현대차가 다른 이 완성차 브랜드보다는 가장 늦게 이 내연기관을 포기하는 겁니다.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장 빨리 자동차 전장화를, 그러니까 전동화를 추진하는 것도 또한 현대차입니다. 이번에 현대차가 2035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200만 대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. 이거는 가장 공격적인 목표량을 제시한 거고, 다른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 아직까지 테슬라도 달성하지 못한 숫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걸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유라테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연기관 엔진 부품 업체에서 이 전기차 전동 부품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, 이러한 이전이 기존 내연기관이 어느 정도 판매가 유지돼줘야만 매출 외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거기서 수익성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갖고 전기차 부품을 계속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돈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. 일단 1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요. 유라테크의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고가 14,0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.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이 1분기 실적을 반영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, 이는 현대차가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가속화하겠다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 부품 쪽 업체들이 일제히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.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